안녕하십니까. 우파 라디오입니다. 2023년 6월 25일 바로 얼마 전에 민간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민통선, 즉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가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경계 근무를 서던 초병은 민간인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초병은 공포탄을 발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인들을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자, 군에서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병에 대해 포상 휴가를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어느 초병인지 몰라도 잘 훈련되어 있고 마땅히 상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 이에 대한 자세한 정황이 나오는데요. 이 짧은 장면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사건에 등장하는 민간인 3명은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고가의 오토바이 2대 나누어 탔고 민통선 무단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초병은 막무가내로 침입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규정상 오토바이로 지나갈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민간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초병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초병의 규칙에 따라 공포탄을 하향 발사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막아서기도 했었습니다. 초병은 민간인 3명을 뿌리치고 규칙대로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때의 대화가 아주 가관입니다. 초병은 민통선 출입 규칙에 대해 지시 불이행하시는 줄 알고 막아섰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민간인들은 그 다음 행동을 보고 총을 쏴야지 이렇게 항변합니다. 초병이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되묻자 민간인들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초병이 욕설을 하지 않으셨냐 하니 민간인은 욕한다고 총 쏘면 안 돼, 욕을 했다고 무조건 총부터 쏘는 건 아니잖아 하는 취지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민간인 남성들은 군에서 과잉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는 당연하게도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무단 진입 시도자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한 초병에 대한 포상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라도 볼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이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민간인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군을 하찮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은 말 그대로 허가받은 민간인이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는 장소인데 이를 무단으로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병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안내문을 지나쳤을 것이고 민간인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군부대의 통제를 무시했습니다. 초병을 대하는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민간인들이라 병사에게 반말을 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민간인들이 군대 경험이 있다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도 민간인들은 병사가 자신보다 어려 보이기에 함부로 반말하고 욕설을 했을 것입니다. 초병과 민간인이 나눈 아주 짧은 대화를 통해 민간인들이 얼마나 군을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잘못을 모르고 군이 자신들을 과잉 대응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한 것입니다. 언론사에 제보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 경찰에 의해 초병 폭행, 근무 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론의 보도가 나가면 그걸 빌미로 지금의 혐의를 면제받고 오히려 군에서 사과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또 다른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 이태원 유가족인데요. 이들을 보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국가에서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식으로 군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총을 발포했는지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선 상황에서 자신들이 초병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오히려 초병에게 욕설했다는 것은 감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탄을 맞아서 다치거나 부상이라도 당했다면 국가 유공자 대우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통해 국가를 가해자로 만들었던 성공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다면 군은 그 민간인들에게 사과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앞뒤 안 가리고 사과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하고 언론사들은 군의 과잉 대응이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뉴스를 생산했을 것입니다. 여기 더해서 시민단체는 민간인에게 발표한 군의 지휘관, 국방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또는 대정부 회의 등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민간인에게 발표를 할 수 있느냐, 5.18을 보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아주 다행히도 지금은 문재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은 군이 자신의 임무에 100% 충실했던 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 국가에서 대응하는 군의 통제라는 매뉴얼이 잘 작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의 대응 역시 바람직합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처벌받았을 행동이지만 윤석열 정부이기에 포상휴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 역시 사기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 휴가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이 민간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신상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초병은 1계급 특진 또는 몇 개월의 포상휴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조직 내에서 이러한 영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병은 우리 사회의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3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면서도 동시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지키기 위해 도망가거나 밀려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다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MZ세대가 자기 멋대로라고 욕하는 기성세대가 많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요새 군대는 편해져서 군기가 다 빠졌다. 아니면 어린 세대는 연약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기성세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초병이 보여준 모습은 MZ세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달성하는 위대한 군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10년, 20년 후에 이 초병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그때 그 초병이 접니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초병의 대응도 그러하고 이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정부였다면,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었다면 이런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업무 시간에 코인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남의 돈을 부정하게 받아먹는 동안 초병들은 묵묵하게 임무에 충실합니다. 이런 게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망하고 계속 번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웅들이 많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